갈라파고스와 안데스 산맥으로 이름난 평화의 나라였던 에콰도르가 마약갱단의 소나기에 장악당하면서 현재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2000년대 들어 남미의 마약갱단 활동이 늘어남과 동시에 좌파 성향 라파엘 후엘라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미국 마약 단속국과 협력을 중단하는 등 치안의 고비가 느슨해지자 갱단이 몰려들어 사회 곳곳을 짓밟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에콰도르 공영방송 TC 생방송 스튜디오에 10명의 괴한이 들어닥쳤는데요. 복면을 쓰고 다이너마이트를 든 이들이 진행자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15분간 전파를 타며 에콰도르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후에야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혼여행지로 많이 찾는 갈라파고스를 품은 에콰도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에콰도르가 갱단의 국가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콰도르가 지금 갱단의 무법 천지가 된 이유는 바로 마약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의 무대이자 한때 최악의 마약 소굴이었던 이웃국가 콜롬비아가 미국 마약 단속국과 공조 수사 등으로 마약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남미 마약 조직은 새로운 근거지가 필요해졌습니다. 때마침 2009년 정권을 잡고 있던 반미주의를 가진 좌파 성향의 지도부는 미 해군 기지를 폐쇄하고 미 마약 단속국과의 협력을 단절하자 남미 마약 조직들이 순식간에 침투하게 되는데요. 2017년 임기를 마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후임으로 같은 정당의 레닌 모레노 대통령 또한 같은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서 에콰도르에 침투한 마약 조직들은 10년에 걸쳐 몸짓을 키웠고 현재는 전 세계 코카인의 아마존과 같은 대형 유통업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남미에서 재배된 코카인이 미국, 캐나다로 가는 것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꽉 잡고 있고 유럽 루트는 알바니아 갱단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갱들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연결되면서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는데요. 이때 최대 마약 카르텔 시날로아와 거래선을 개척한 인물이 로스 체네로스 갱단 두목 마시아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꼭 코카인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사실 요즘은 합성 마약인 펜타닐이나 필로폰도 있는데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약은 코카인입니다. 웃기는 소리지만 헤로인과 비교하면 중독성이 낮고 효과도 좋다고 하는데요. 인공 마약보다 부작용 또한 약하고 중독성도 낮아서 안전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 복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UN 마약 범죄 사무소가 펴낸 코카인 글로벌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2,000톤에서 2,400톤으로 35%나 증가하였는데요. 2014년부터 따지면 4배가량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에콰도르의 치안은 어떤 상태일까요? 2018년까지만 해도 남미 전체에서 네 번째로 살인율이 낮았던 나라가 바로 에콰도르였는데요. 불과 4년 사이 10만 명당 5.8건이었던 수치가 26.7건으로 4배 이상으로 치솟는데 이는 마약 범죄로 악명 높은 멕시코보다 높은 수치로 남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초토화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들 미국행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2022년 미국행 난민자가 5,700명이었는데 2023년엔 무려 12배가 많은 6만 8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정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60km 열대우림 지역을 오로지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인데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같은 중미 사람들이 미국, 멕시코 국경까지 걸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갱단 범죄 보도엔 기자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갱단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갱단은 검찰총장, 판사, 공무원, 정치인 누구든 가리지 않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까지도 미국으로 도망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콰도르 현 정부는 갱단과의 전쟁에서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지난 8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요. 마약 카르텔들의 준동이 심해짐에 따라 치안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정부패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국민들 또한 높은 실업률과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믿음도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잡아들인 갱단들로 인해 정부의 교도소는 포화 상태인데요. 2021년 에콰도르 과야킬의 교도소에서 역사상 최악의 교도소 폭동으로 인해 사망자는 최소 100명 이상의 사망자 가운데는 5명이 참수되었고 부상자도 500여 명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군과 경찰이 진압하는데 5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교도소에서의 폭동은 에콰도르 양대 갱단 중 하나인 로스 초네로스 내 베파 소속 재소자들이 마약 거래 등의 이권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에콰도르 전국에는 약 60개의 교도소가 있는데요. 이들 교도소의 수용 능력은 최대 2만 9천여 명이지만 실제 수용된 인원은 3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또한 교도관 수도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범죄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 정부는
교도소 증설과 인력 강화에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국가 자체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노보아는 에콰도르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 재벌 집안 출신인데요. 할아버지가 창업한 노보아 그룹에 소속된 회사만 110개나 되는데요. 한마디로 금수저 출신입니다. 더구나 노보아 집안은 에콰도르에서 가장 유명한 정경유착 가문입니다. 노보아가 에콰도르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된 건 어부지리 측면도 있는데요. 횡단과 싸우다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가 암살돼 대선판이 흔들리는 바람에 결선 투표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됩니다. 솔직히 그가 재벌 출신 한계를 극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지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콰도르는 조세 회피처의 자산 보유를 금지하는데요. 노보아 가족의 회사들이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는 게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만 봐도 갱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이에 반해 행정력이 약하고 재정도 부족한 에콰도르의 정부와 경찰이 지금의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만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은 갱단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에콰도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